여러분들의 IT 기자비 왓챠이티 마스코트 레나입니다. 이제 정말 부쩍 추워진 게 겨울이 다가온 것 같은데요. 이런 겨울철이 되면 아무래도 환기도 어렵다 보니 PC가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왜 가끔 PC를 쓰다 보면 갑자기 몹시 느려지거나 혹은 톡하는 소리와 함께 전원이 나가면서 멈추는 경우가 있죠. 이럴 때는 재부팅도 해봤다가 콘센트도 빼봤다가 가진 노력을 다해보지만 묵묵보다 내 컴퓨터. 이럴 때 많은 유저분들은 무거운 본체를 낑낑 둘러매고 AS 센터로 갑니다. 그런데 이리저리 유심히 살펴보던 엔지니어가 꺼낸 회심의 물건! 스프레이처럼 보이는 걸로 본체 내부를 싹 훑어주니 놀랍게도 내 컴퓨터가 정상으로 돌아왔다. 바로 오늘의 왓챠이티 주인공은 PC 청소의 필수품 에어스프레이입니다. 섬세한 컴퓨터 메인보드에 손상을 입히지 않고 깔끔하게 청소를 할 수 있는 건 이 에어스프레이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이 에어스프레이에 대한 궁금증 우리 유저분들도 많이 가지고 계시다고 하거든요. 오늘 레나가 이 에어스프레이에 대해서 샅샅이 파헤쳐보겠습니다. 그럼 왓챠이티 고고! 레나의 왓챠이티! 네, 여러분, 저는 지금 에어스프레이를 구매하기 위해서 용산 선인상가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제품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종류가 있는지 너무너무 궁금한데요. 지금부터 제가 상가를 돌아다니면서 어떤 제품들이 있는지 다양한 종류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겉으로 보기엔 다 비슷비슷해 보여서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매장 관계자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사장님, 근데요, 제가 PC 청소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에어스프레이 어디 있죠? 에어스프레이는 이거 한 종류인가요, 지금? 종류는 한 두세 종이 있는데 네. 반대로 회사만 다르고 그 용도나 그런 게 똑같기 때문에 소비자는 아무거나 사용하셔도 뭐 무방하실 거예요.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비슷합니다. 품질도 비슷하고 네. 가격도 비슷해서 어떻게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용량도 가격도 제각각인 에어스프레이. 지금부터 제가 구매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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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님 많이 파세요. 네, 여러분, 저는 지금 용산 선인상가에서 오늘의 주인공 에어스프레이를 구매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용산에 유통되고 있는 제품의 수가 많지가 않아서요. 약 3제품 정도를 제가 비교를 해드릴 건데요. 그런데 정말로 재미가 있는 건 같은 브랜드고 같은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가격 차이가 조금씩 있었습니다. 정말 궁금하시죠? 자, 그러면 제가 스튜디오로 넘어가서 이 제품들을 확실하게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스튜디오에서 뵐게요. 짠! 레나가 스튜디오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레나가 구입한 에어스프레이들을 한번 꺼내봤는데 우와, 진짜 많죠? 이제 이 에어스프레이를 가지고 실험을 해볼 건데요. 그런데 에어스프레이에 대한 궁금증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에어스프레이는 어떤 원리로 만들어진 건지, 그리고 그거 PC에 써도 괜찮은 건가요? 맞아요. 사실 뿌리기만 해봤지 정확하게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안전한 건지 궁금했었거든요. 그리고 보니까 가연성이라고 적혀 있었던 것들도 있던데 그렇다면 터진다는 이야기인데 가스가 들어있다는 건가? 그러면 함부로 막 뿌리면 안 되는 거 아닐까요? 이거 정말 괜찮은 거 맞나요? 네, 압축된 공기와 함께 공기 중으로 바로 날리는 그런 휘발성 액체를 동시에 담아서 분사 시 함께 강력하게 먼지를 녹여내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강하게 압축되어 있던 공기와 함께 강한 힘으로 먼지를 날리거나 혹은 휘발성 액체가 날아갈 때 먼지와 함께 날아가는 그런 방식입니다. 단 휘발성 액체가 들어있느냐 아니면 단순 공기를 압축했느냐의 차이에 따라서 가연성과 불연성으로 나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드시 확인하고 구매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력한 힘으로 공기를 내뿜기 위해 압축된 공기와 휘발성 액체가 동시에 분사되어진다? 휘발성 액체도 동시에 들어있다는 건 저도 처음 아는 사실인데요. 아무래도 안전을 위해 불연성을 구매하는 것이 훨씬 좋은 선택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구매한 것 중에 1만 원이 넘는 불연성 스프레이도 있더라고요.
물론 그만큼의 안정을 보장해 주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혹시 불장난 하시는 분들 이건 공기니까 괜찮겠지 하는 생각으로 절대 장난치시면 큰일 날 것 같네요. 꼭 잊지 마세요. 아셨죠? 사실 제가 용산에서 직접 에어스프레이를 구매하기는 했는데요. 정말 여기저기 각각 가격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레나가 전해드리는 첫 번째 팁! 있는 그대로의 가격과 용량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어떤지 제가 확실하게 비교해 드릴게요. 일단 여러 종류의 에어스프레이 가격과 용량을 비교를 먼저 해볼게요. 먼저 가연성인지 불연성인지 살펴보셔야 하는데요. 사실 대체로 거의 모든 오프라인 매장의 경우 불연성 제품을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불연성 스프레이의 경우 먼저 살펴보면 A상가에서 산 에어스프레이로 200g에 2,000원, 300g에 3,000원 정도였고요. B상가에서 산 에어스프레이의 경우 300g에 5,000원, 200g에 3,000원 정도의 가격으로 판매되어지고 있었습니다. 가격대는 보통 1,000원에서 2,000원 정도 차이를 보였는데요. 하지만 오프라인 매장의 경우 한 매장에 한 회사의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많아 아무래도 선택의 폭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매장마다 들어오는 입고 단가의 차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온라인은 어떨까요? 살펴보니 온라인상의 가격은 가연성 200g 제품을 기준으로 1,980원에서 4,000원대까지 조금 가격 차이가 많은 것 같았습니다. 또한 가연성에 비해 불연성의 경우 약 500원 정도의 추가 비용이 발생되니까 온라인이 조금 더 비싼 것 같은데요. 게다가 같은 제품을 4,000원대로 판매되는 곳이 있다니 조금 의외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정리를 해볼까요? 오프라인의 구매의 경우 좀 더 저렴하고 적절한 가격대에 구매를 할 수 있으나 구매 시 원하는 브랜드를 구매하기는 조금 어려운 단점이 있고요. 온라인의 경우 선택의 여지는 높았으나 배송비가 추가가 되는 점, 그리고 가격이 오프라인보다 조금 높은 점들의 단점으로 나타났습니다. 가끔 동네 철물점에서 높은 가격으로 구매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제가 알려드린 내용 꼭 기억하셔서 높은 가격에 기분 상하는 일 없도록 하셔야겠죠? 에어스프레이를 사면 그 캔에 적혀있는 용량이 믿을 수 있는 건가요? 이거 정말 해보신 분들이 있을까요? 바로 용량 확인! 정말 용산에서 가장 잘 나간다는 새 제품의 용량을 먼저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저울로 한번 재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제품 410g 정도 나오네요. 용량은 300g이거든요, 이게. 그리고 두 번째 제품 300g 정도 나오고요. 이거는 용량이 200g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제품 역시 동일하게 300g이 나오네요. 이 제품의 용량도 200g이거든요. 이제 전체 무게도 확인을 했으니까요. 이제 이걸 빈 용기로 만든 다음에 이 빈 용기에 무게를 확인을 하면 본 용량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이 재미있는 실험을 통해서 더욱더 큰 재미를 또 제가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어쨌든 빈 용기로 만들어야 되니까, 과연 이 200g 한 제품을 연속 분사를 하면 과연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께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요, 이 실험을 위해서 혼자서 연습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팔도 조금 아프고 좀 많이 힘들어서 아주 친절하고 멋있고 나이스한 우리 피디님께 도와달라고 좀 해달라고요. 피디님 도와주실 거죠? 피디님은 해주실 거라고 믿어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용량 확인 실험도 하고 그리고 연속 분사 시간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연속 분사 경기 장면을 함께 보고 계십니다. 위쪽에 자리한 선수 1번 선수입니다. 200g 캔을 가지고 있고요. 자, 아래쪽에 자리한 선수 2번 선수입니다. 300g 캔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두 선수 열심히 분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지금 흔들면서 분사를 하는 이유 바로 압축 공기 때문입니다. 이 압축 공기가 얼어버리기 때문에 흔들면서 분사를 하지 않으면 나오지 않거든요. 자, 이 두 선수 얼굴이 빨개지도록 지금 열심히 분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어떤 선수가 먼저 마감을 지을 수 있을지 정말로 기대가 되는데요.
저 선수 도대체 왜 300g 캔에 든 거죠? 이것도 바로 복불복이죠. 자기 운인데 어쩌겠어요. 자, 계속해서 지금 뿌리고 있는 상황. 자, 경기 결과 나왔습니다. 2분 21초로 경기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자,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실험을 해봤으니까요. 굳이 여러분들이 해보실 필요는 없겠죠? 자, 세 제품 모두 이제 빈 케이스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 빈 케이스를 가지고 용량 확인을 먼저 해볼게요. 먼저 200g 정량에 300g이 나왔기 때문에요. 빈 케이스는 100g이 나와야 되거든요. 확인해 볼게요. 남아있는 양까지 모두 분사를 해서 100g이 조금 못 미치긴 하지만 거의 흡사하다고 보면 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제품은 확인해 볼게요. 역시나 200g 정량이니까 100g이 나와야 되는데 네! 100g 나왔습니다. 이건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고요. 그리고 마지막 제품 우리 피디님께서 열심히 뿌려주셔서 뚜껑이 날아갔어요. 자, 마지막 제품 확인해 볼게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410g이 나왔기 때문에 300g 용량이기 때문에 110g이 나와야 되거든요. 네, 역시나 110g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실험 결과에 만족하셨나요? 그리고 저희와 함께 재미로 한 분사, 연사, 시간 확인한 것도 재미있으셨나요? 저는 다음 실험을 살짝 넘어가 볼게요. 지금 하려고 준비하시는 분들 있죠? 이런 사람 꼭 있어요. 하지 마세요. 돈 낭비 하지 마세요. 이 캔이 압축 공기를 이렇게 발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온도가 내려갈 수밖에 없는데 그 캔의 온도가 어느 정도까지 내려갔는지 궁금했어요. 세 번째 궁금증. 에어스프레이를 뿌리면 온도가 차가워진다? 아까 피디님들이 열심히 뿌려주시는 거 보니까 손이 굉장히 차가워 보이던데 과연 에어스프레이의 이 표면의 온도가 얼마만큼 내려가는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제가 직접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제가 뿌려야 되는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 레나가 한번 직접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표면 온도를 여러분들께서 직접 확인해 주세요. 자, 그럼 바로 실험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뿌립니다. 잘 체크하세요. 이 온도계 좀 보세요. 처음에는 20도 안팎이었는데 에어스프레이를 분사하자 6도 정도 낮아지더니 영하 13도까지 온도가 떨어졌네요. 직접 캔을 만져보지는 않았지만 보기만 해도 정말 차가워 보여요. 정말 신기하다. 우리 피디님들 손 많이 시리셨을 텐데 고생 많으셨어요. 자, 그럼 빨리 다음 실험으로 넘어가 보자고요.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 차갑습니다. 쉬엄쉬엄 뿌려주세요. 마지막 궁금증. 아마 사실 이게 가장 핵심 질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과연 피스를 청소할 때 에어스프레이가 몇 통이나 소모될까? 그렇죠. 이건 정말 중요해요. 한 통이면 될 것 같아서 딱 한 개만 사왔는데 막상 집에 와서 청소를 하다 보니 하나로는 왠지 모자란 듯한 느낌이 든다 하면? 그럼 PC를 청소할 때 과연 에어스프레이가 몇 통 정도 필요할까요? 보통 한 개 정도만 있어도 한 두세 번 정도는 청소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양이 많기 때문에 사실 뭐 부품을 따로 분리해서 청소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한 개 정도면은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여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집에 요즘에는 여러 대의 컴퓨터를 두고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그래서 그렇게 PC가 많더라도 사실 뭐 대용량 에어스프레이 하나 정도만 있어도 충분히 다 커버하실 수 있는 양이니까 뭐 여러 개를 사시기보다는 차라리 대용량 에어스프레이 하나를 사시는 게 훨씬 경제적으로 이득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PC를 청소할 때 에어스프레이 이외에도 필요한 청소 도구는 없나요? 보통은 뭐 에어펌프라고 불리는 뭐 이런 도구라든지 아니면은 가늘고 뭐 얇은 붓소리라든지 뭐 이런 도구들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사실 CPU 쿨러라든지 아니면 그래픽카드 쿨러 같이 쿨러들 사이에 보면은 보이지 않는 먼지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사실 뭐 에어스프레이만 가지고도 완벽하게 제거가 어려울 때가 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뭐 이런 에어펌프를 이용한다든가 붓소를 이용해서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깨끗하게 청소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PC 청소는 언제 하는 게 좋을까요? 여름철? 겨울철? 잘 모르겠는데요.
그리고 PC 청소할 때 주의해야 할 점도 가르쳐 주세요. 네. 뭐 요즘 같은 경우는 보통 겨울이다 보니까 창문을 잘 안 열고 환기를 잘 안 시키는 그런 계절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때 좀 먼지가 많이 쌓이는 이런 때 한번 청소를 해주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름이 되기 전에 사실 여름 같은 때는 전기하고 관련된 사고들이 좀 많이 일어날 수도 있는 때니까 그런 때 PC를 한번 깨끗하게 청소를 하시면은 뭐 화재를 예방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전기 누수와 같은 그런 현상들을 좀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과 겨울철에 정기적으로 한 번씩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주의점이라고 한다면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조립에 대한 충분한 사항들을 숙지를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사실 뭐 CPU 쿨러를 뺀다거나 그래픽 카드를 뺀다거나 메모리를 뺀다거나 이랬을 때 좀 실수로 메인보드에 스크래치가 나는 경우라던가 아니면 부품에 손상이 가는 경우에는 사실 영영 PC를 사용을 못하게 되는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충분히 조립에 관해서 한 번씩은 숙지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전기 제품과 물은 상극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제품에 물기가 묻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소지는 아예 처음부터 제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는 그런 일은 많이는 없지만 사실 정전기로 인해서 제품이 손상되는 경우도 예전에는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유의를 하셔서 청소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주기적인 청소만이 나의 소중한 PC 건강하게 하는 방법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오늘 함께한 실험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 올바른 에어스프레이의 활용으로 지금 나의 건강한 소중한 PC 관리에 도전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에어스프레이로 장난치시면 안 돼요. 아셨죠? 레나의 What's IT. 어때요? 오늘 레나와 함께 알아본 에어스프레이에 대한 모든 것 이제 궁금증이 좀 풀리셨나요? 날씨가 추운 겨울철이면 야외 활동보다는 집에서 컴퓨터를 하는 시간이 늘어나기 마련인데요. 이럴수록 내 PC를 건강하고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꼭 정기적으로 PC 청소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약간의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면 쌩쌩한 나의 PC를 지킬 수 있으니까 오늘 레나와 함께한 PC 청소의 필수품 에어스프레이 정보를 꼭 기억해두세요. 궁금한 제품이 있으시다고요? 어떤 걸 사야 될지 모르시겠다고요? AS는 어디서 받아야 하는지 알쏭달쏭 하시다고요? 그렇다면 아래 댓글이나 옆에 의견 있습니다에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 많이 남겨주세요. 멋진 댓글 남겨주신 분들이나 의뢰해주신 분들께는 푸짐한 선물도 드릴 테니 많이 참여해주세요. 자, 그럼 레나의 What's IT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여러분 안녕.